기록 좀 할게요. 이렇게 많은 직업과 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걸 다 열렬히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몇몇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통해서 어떤 거를 얻고 또 어떤 것을 잃었었는지, 그리고 이제 느낀 것, 그것을 어떻게 경험과 지식으로 승화를 시켜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살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멘토 있으세요? 멘토? 어떤 분이 멘토이신지 채팅창에다가 한번 이렇게 딱 올려봐 주시겠어요? 나는 이런 분을 멘토로 삼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저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아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임 대표님. 멘토는 아니고 저희는 그냥 동료죠, 동반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멘토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라클 마케팅 민준홍 소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기업에서는 김영환 교수님한테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까지 제가 상담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기업 쪽에서는 이제 박형근 코치님도 계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이든 사업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하면 돼, 나 혼자 잘 나가면 되고, 나 혼자 돈 벌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깜짝하고서 이제 금방 반짝했다가 또 반짝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인정을 받고 그 속에서 커가는 거는 길게 서로 윈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특강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대표님들이 저랑도 인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대표님들을 이렇게 멘토로 삼을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저를 멘토로 삼으셔서 멘토 멘티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성장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다 문자 드렸잖아요. 문자로 준 링크 드리고 뭐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는 저장해 놨다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소통하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특강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오늘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유료 특강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서 처음 보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오늘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정현수님, 권양희님, 오정현 대표님, 맞아요. 그래서 저 오늘 너무 반가워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의욕이 뿜뿜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제 삶이 조금 파란만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학교도 많이 다녔고 사업도 여러 개를 했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여기 고흐의 낮잠이에요. 이 명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남편을 만나갖고 그 연애 때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명화 필름 있잖아요. 클림트 키스 같은 그런 필름을 사가지고 필름 인쇄를 해가지고 똑같이 정말 똑같이 이렇게 인쇄를 해냈어요.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액자에 넣어가지고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타일로도 만들어가지고 아트 타일로도 판매를 하고 이런 걸 상품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마케팅을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뛰어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갔는데 저걸로는 그때 이제 남편 전세금 그때는 이제 연애와 결혼의 그 중간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의 그 아파트 전세 자금이 다 날라갔어요. 이걸로 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가구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 인터넷 쇼핑몰은 굉장히 잘 됐어요. 제가 요때부터 마케팅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해서는 지식인의 답변 달고 블로그 쓰고 이렇게 하면서 뭐 돈을 들이고 마케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때부터 그 있잖아요. 노가다로 마케팅하는 거 이런 거를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잘 돼가지고 점차 사업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뭐 이제 건물도 사고 뭐 이제 돈도 잘 벌었죠. 그래서 뭐 명품 같은 것도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었고, 이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이제 그 고객들과의 클레임 막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아 주문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이제 워라밸을 찾고 싶었죠. 그때쯤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그 전부터 꿔왔던 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커피숍 운영하면서 이제 음악 들어가면서 책 읽어가면서 그리고 일은 직원들한테 매니저나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시키고 나는 이제 마감만 가서 이렇게 그 잔고만 확인하고 그런 거를 꿈꿨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매장을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고 싶었을 때 이렇게 기사? 신문 기사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요즘 잘 나가는 사업을 찾아보다가 그 이제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무튼 신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었어요. 커피숍, 디저트 카페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마케팅에 되게 빠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런 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세요. 그 마케팅에서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나 이런 데서 마케팅을 할 때 되게 신문 기사 이런 것도 지금은 다 알죠. 다 돈 주고 쓰는 거. 다 돈 주고 광고 홍보 기사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얼마든지 이벤트 해갖고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뭐 1,000원 이벤트, 2,000원 이벤트 해가지고 괜찮은 상품 뭐 하게 되면은 뭐 전날 아침에 오픈 전에 그 앞에 줄이 쫙 100명, 200명 쭉 써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도 기사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빠져가지고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제가 그냥 그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제가 원래 뭐 살림을 잘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남이 손에 맡게 됐어요. 남이 손에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직원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밖에서 봤을 때는 커피숍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디저트 카페 하게 되면 아 커피만 팔면은 단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디저트까지 해서 팔게 되면은 객단가가 높아지니까 돈 많이 벌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아 커피 저거 한 잔 원가가 뭐 500원밖에 안 된다는데 커피 저렇게 팔면 되게 돈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밖에서 보는 거랑 내가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디저트 카페를 하면서 아 이게 아닌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는 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딱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오픈바는 조금 갔었죠. 근데 오픈바도 얼마 가지 않아요. 계속 투자할 때 이걸 오픈할 때 투자비가 한 3억 정도 들었었어요. 뭐 인테리어하고 그 시설 설비 막 들어가고 가구 들어가고 근데 정말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우스워요. 그냥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거를 이제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한 달 조금 지나서 느꼈었고요. 이거를 정리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걸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아 내가 투자했던 거 플러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권리금을 받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기대치가 또 낮아져요. 그래서 아 그냥 이 조건으로 그냥 누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가고 가다가 거기 인테리어 하면서 막 이렇게 벽에다 바닥에 막 돈을 막 발랐잖아요. 그 돈을 제가 다시 돈을 주고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1년 6개월 만에 철거를 하면서 그
투자했던 돈 3억은 다 날라갔고, 뭐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막 하면서 좀 야금야금 통장에서 그런 빠져나갔던 돈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한 4억을 두고서는 4억을 다 날린 여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 그게 나왔습니다. 디저트 카페를 하면서 이제 4억을 날린 여자.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하면서 다른 거를 또 느낀 게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디저트 카페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실패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는 내가 살아가는 잠깐만요. 방법을 배웠구나. 네, 잠깐만요. 네, 우리 막내 아들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면서 굉장히 돈을 잃기만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비싼 경험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때 내가 한 경험이 뭐냐면은 제가 이 참고형 매장,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참고형 매장을 했고 디저트 카페 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였거든요. 청주에서 했었어요. 청주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일산에서 하다가 건물을 사서 청주로 내려왔어요. 네, 청주에서 했었는데 그 지역 카페에다가 글을 써주게 되면 누군가 매장 방문했던 손님이 후기를 올리거나 그렇게 되면 그날은 막 전화통에 불 나다시피 조금 가장 더해서 불 나는 것처럼 문의도 많이 오고 거기 어떻게 가냐 뭐 상품 뭐 있냐 이런 것도 많이 오고요. 그 매출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역 맘카페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때는 요 카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도 카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카페를 망하고서는 김현님 청주에 거주 중에서 이 카페를 하다가 망하고서는 이 카페로 제가 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지금 매달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제 수익의 거의 절반, 요즘에 절반은 요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 제가 요거 디저트 카페를 실패하고 나서는 굉장히 뭐냐면 그랬더나 그 실패가 굉장히 창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게 두려웠었어요. 빨리 요거를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서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경험을 남들하고 나눌 때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도 이 책 쓰는데도 그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를 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소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지난 몇 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일상이 이 온라인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마케팅이 거의 몸에 밴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 마케팅에 늪에 빠져갖고 카페를 했던 거고 다시 마케팅을 지금 제대로 알아가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운영도 하게 됐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소상공인 컨설팅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서는 저는 이렇게 밖에서 봐서 내가 들어가서 밖에서 보고 그 허상을 보고서는 안에 들어가서 제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되는지. 왜냐하면 이 카페 운영자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보여요. 사장님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또 똑같은 카페에 글을 써도 똑같은 카페에 똑같이 글을 써도 그 반응이 좋은 사람이 그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는데 이 사장님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제 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 또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뭐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고 또 만약에 제가 이렇게 PT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PT 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요. 그 PT 코치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맨날
영업금지 제한 걸리잖아요. 문 닫으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라인 그 카페를,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제 아는 분 중에는 정말 이걸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홈 트레이닝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기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냥 제가 이제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줄 알고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고, 또 저랑 좀 이제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사무실로 오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제 카페에 그런 거예요. 제휴업체로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카페에다가 홍보 글을 올릴 때 그 사장님들의 뭐 이제 밴드든 카페든 인스타그램이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카페에다 다 링크를 걸고 홍보글을 올릴 때마다 그걸 걸어서 거기서 진짜 단골들, 내 그 매장의 단골들을, 찐 단골들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고 하세요. 데리고 나가는 게 사실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양다리를 거치죠. 거기 가입한다 그래서 제 카페를 탈퇴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달 이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제 자기만의 또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제휴업체로 들어와 있지만 그 제휴업체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만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협력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 이제 머리핀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또 샵인샵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 플랫폼에. 그러면서 또 내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걸로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온라인 건물주의 그 첫 번째는 이 기반이 마련된 거는 온라인 쇼핑몰에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우리 지금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7살인데 얘가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이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얘가 15개월 됐을 때 같이 하던 이제 동업자가 나가게 돼서 제가 얘를 어린이집에 맡기고서는 제가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이때부터 마케팅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와갖고 댓글 작업하고 지식인의 글 달고 막 그런 거 했고,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몰은 초반에는 그 친구 집 지하에서, 남편 친구 집 지하, 서울에 그때 어디지? 합정동? 그쪽에서 친구 집 지하에서 그냥 월세도 안 내고 그냥 빌려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일산에 창고를 얻어서 갔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1,000만 원에 70만 원짜리, 월세 70만 원짜리 창고를 얻어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계약 기간이 끝날 때는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맨날 출퇴근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계약이 끝날 때는 우리는 매장으로 가자. 그래서 정말 그 계약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집에서 그 창고 가는 그 길 도중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로 가자라고 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뼈대를 올리고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맞게 조금 이제 그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줄어들었고,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창고형 매장으로, 일부는 창고로 쓰고 일부는 매장으로 쓰고 그 안에 사무실도 넣고 막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창고형 매장으로 하고, 이제 그걸 끝날 때는 이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임대였죠. 하다가 이거를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는 우리 건물을 사서 가자.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일산에서 그거 끝났을 때는 우리 건물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때 세종시가 이렇게 태동을 할 때였어요. 세종시 천마을이 생기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지도를 딱 펼쳐놓고 남편이랑 이제 딱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세종이다. 우리가 세종으로 가자. 이제 세종시가 막 생길 때였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세종시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로
갔고요. 세종시를 막 돌아다니다 그 인근에 청주를 갔고, 그 세종시와 청주의 인근 그 경계선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고서는 이제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참고형 매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되게 이제 저희가 개조해 갖고 애들을 3명을 키우면서 제가 집도 같이 만들었어요. 거기 싱크대 공장이었던 거를 제가 개조해서 만든 거여서, 그 싱크대 전시장은 저희가 집으로 개조를 해갖고, 이제 애들도 제가 맨날 애들 갔다 오면, 어린이집 갔다 오면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직원들이 많았을 때니까 제가 집에 가서 애들 케어해주고 나와서 또 일하고 막 이제 그랬을 때고, 아무튼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는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점차 이제 부를 중축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못됐던 거죠. 디저트 카페를 투자를 하다가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온라인 카페를 하고 쇼핑몰을 하면서 느꼈던 거, 디저트 카페를 하면서 제가 매달 그 입점비를 10만 원씩 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입점비가. 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입점비를 내지 말고 내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는 운영자가 되고 건물주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 그 개인 코칭을 받고 있었어요. 블로그도 이제 따로 코칭을 받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카페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세팅해 주겠다고.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카페에 대해 잘 모를 때니까 맡겼었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썼었어요. 아르바이트생도 그 부분에 지인을 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뭐랄까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였으니까 그 카페에다가 글 뭐 5개 6개 써주는데, 그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150만 원을 줬었어요. 되게 그렇죠, 아깝죠. 그랬는데 이제 그 분도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런 건 잘하셨지만 카페는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저도 잘 몰랐을 때니까 좀 그것도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갖고 배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국으로 이제 배우러 다녔어요. 이제 네이버 카페 마케팅은 그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거를 배웠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몇 주 과정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루의 과정이 끝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딱 끝났는데, 뭐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듣지만 끝나고 집에 와서 하려고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제 카페 교육 들으시는 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교육 들을 때도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자꾸 들어야 되고 또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익혀가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없었던 거죠. 이제 지금도 그렇게 교육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그렇게, 그래서 1년 동안 잘 못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컨셉도 잘 못 잡고, 1년 동안 회원 늘린 거 뭐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돼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거를 하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나는 나중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제가 교육을 받고 나중에 그 선생님들한테 연락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눈치가 보이고 뭐 그런 거죠. 아, 이거 연락해도 되나? 뭐 교육이 끝났는데 연락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몰라서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질문하게 되면 답변이 이제 몇 시간이 있다가 오고 아니면 하루가 지나서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소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답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저는 아, 나는 나중에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럴 때 즉각 대답을 해주고 이 과정이 끝나서도 그 수강생들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걸 느끼면서 카페를 계속 하다가 다행히 또 실력 있는 선생님을 또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지금은 연락이 안 되시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을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이 지역만 카페 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컨셉 잡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때 이거는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그 카페 침투 마케팅으로 뭐 회원들이 하루에 100명도 막 들어오고 그랬었어. 근데 막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도 한 3달 정도에 딱 그 정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이제 유료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지역 맘카페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어요. 처음에 무료로 받다가 협력업체를 무료로 받다가 나중에는 5만 원을 받다가 10만 원을 받다가 지금도 계속 1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맘카페를 하면서 이제 지역 교육 카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지역 맘카페는 제가 후발주자거든요. 후발주자여서 뭐 다른 데 잘 나가는 카페는 20만 원, 25만 원을 받는데 저는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맘카페가 아니라 교육 특화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 교육 카페는 회원수가 지금은 7천 명인데 그때 당시 5천 명일 때 제가 수익화를 했는데 그냥 20만 원을 딱 책정을 한 거예요. 이걸 뭐 돈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그런데 학원에서 20만 원이 되고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으로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원수가 5천 명이지만 15만 명 있는 카페랑 거의 맞먹는 비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를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방구석 1인 창업 카페는 이거는 회원수가 몇 명 없을 때도 블로그에다 홍보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모아서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강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원수 뭐 100명 안 될 때도 여기서도 이제 거의 500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두 번째 건물은 이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도 사실 제가 풀어드리려면은 뭐 하루 종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4주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혹시 질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자세히는 좀 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 후발주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만 카페는 제 카페가 제일 큰 카페가 아니에요. 저는 늦게 시작했다 그랬지만 후발주자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부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이렇게 좁혀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회원 수가 뭐 지금 17,000명인데 17만 명인 카페 보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만한 영향을 저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 자영업자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큰 지역에 회원수 많은 데서 게시글 많이 올라오는 데서 게시글을 올리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서 묻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비용도 절반. 거기서 20만 원 받는데 나는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이고 딱 내 동네에 있는 회원들만 딱 모여 있어. 그래서 홍보를 하면은 반응이 즉각 오니까 오히려 제 카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이거 카페 컨셉을 특화시키기 이거 지역 교육 카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특화시켜서 17만 명의 카페에서 20만 원을 받는다면 저는 교육 특화로 5천 명인 카페에서 2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 지금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히고 컨셉을 특화시키고 그렇게 들어가야 카페를 키우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카페에서는 소통과 공감이 이건 모든 SNS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뭔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운영자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초반에는 회원들이 글을 잘 안 쓰니까 운영자가 이제 아이디를 조금 여러 개 써가면서 그런 작업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하는 분들 이거를 팀을 짜갖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카페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 혼자 그냥 할 때는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걸리고 더 이제 힘들게 정말 외롭게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 팀을 짜서 같이 하게 되면 6개월 만에도 그 성과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적은 회원으로도 수익 창출하는 노하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컨셉을 특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그 재능을 파는 그런 1인 창업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유료 회원을 받고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왜 요새 뭐 미라클 모닝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내 카페에다가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쌓아가면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교육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카페 후발주자로 살아남으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카페 1세대들은
정말 카페가 돈이 되는 줄 모르고서는 그냥 좋아서 어쩌다 보니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돈을 벌고 계세요. 뭐 몇천만 원은 우습고 뭐 이제 억대까지 버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 정말 세 발에 핍니다. 세 발에 피어서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지금 평균 600 정도, 뭐 이제 700에 가서 600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잘 됐을 때는 1200까지 벌었던 적이 있어요. 협력업체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하고 플리마켓 하거나 카페 하나에서 1200만 원 나왔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거죠. 코로나도 좀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여기 자영업자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딱 날짜에 째깍째깍 그 연락드리기 좀 되게 민망하더라고. 민망하고 그래서 뭐 이제 한 거죠. 아, 요새 어려우시죠? 뭐 그래서 이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뭐 이번에 연장하시면은 원래 3개월씩 연장을 하거든요. 한 달 더 공짜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4개월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일부러 이제 늦게 연락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우니까 또 입점을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코로나의 타격을 나름대로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페에서 수익을 이제 창출하고 있고, 제 두 번째 거는 카페, 건물은 카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은 아까 제가 방금 말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였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카페가 돈이 되는지 모르고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은 정말 우리 같은 지역에 한 카페는 20만 원씩 받고 있는 남자분이에요. 부동산 카페를 하셨던 분인데 지역 카페를 하시면서 협력업체가 230개예요. 230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4,600원을 그냥 벌고 계신 거고. 근데 그분은 이제 남자라서 그거를 사업적으로 이용을 안 하세요. 그냥 오로지 협력업체 받는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성분들이 오히려 카페를 하는데 좀 욕심이라고 그러나 사업적으로 많이 일을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업을, 이 카페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연관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이렇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하기가 사업을 확장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맘카페를 하시면서 뭐 이벤트 회사, 그래서 동네 축제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맡아서 하고, 인터넷 신문사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신문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장을 하세요. 뭐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카페에서는 뭐 600에서 700, 맘카페에서 두 번째 교육 카페에서는 20만 원씩 지금 한 5개 업체 들어와 있어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1인 창업 카페에서는, 1인 창업 카페는 사실 블로그랑 오픈 채팅방이랑 그 방구석 1인 창업 카페랑 이게 다 합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강의 수익이 꽤 나오죠. 몇백만 원 나오긴 하죠.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도 이 정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거를 다 하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우선 집중적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하려면 시간도 없고 뭐 이제 힘들죠.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SNS의 그 활성화 방법은 되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나 해서 딱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블로그, 카페 하게 되면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왜냐하면 카페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더, 그리고 카페에 있는 사람은 블로그로 데려갈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을 하면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키울 수가 있으니까 더 빠르게 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좋느냐,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선 첫째는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카페 할 때 컨셉 잘못 잡아갖고 굉장히 많이 3번인가 4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카페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쇼핑몰 하면서 이제 그 온라인 구매 대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품 구매 대행도 했었고,
근데 잘 많이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 물품, 왜 요새 당근마켓 막 이런 거 되게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좋아하고 책을 많이 사고 그러고 또 제가 중고책도 많이 사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누가 책 이만큼 이사하면서 이만큼 한다 그러면 한 권당 2,000원씩 사갖고 막 그거 되게 내 재산처럼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새 책도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근데 책은 사실 한 번 읽고서는 그냥 두 번, 세 번 잘 안 읽게 되잖아요. 되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팔바빌 도서관이라고 팔고 빌리고 뭐 아무튼 그런 도서관을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됐어요. 이 컨셉을 제가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시대에 조금 안 맞았던 건지 아무튼 이 컨셉이 맞지 않아서 활성화가 안 돼갖고 첫 번째에서 고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카페에서 그렇게 돈을 번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어요. 카페 만드는 거 되게 쉽잖아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해갖고 카페 섹션 가가지고 카페 만들기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데 누구나 다 활성화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끈기와 열정이 없어서 그러세요. 제가 컨셉 잡는 거 다 알려드리고 글 쓰는 거 다 알려드리고 그러고 회원 유입시키는 거 알려드리는데도 이거를 끈기와 열정이 없어서 못 하시는데 카페 활성화 시키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운이 좋으면 3개월에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그 시기를 못 견뎌 하세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정비례 곡선 있잖아요. 이걸로 쫙 상승 곡선을 타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는 밑바닥을 이렇게 기잖아요.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 탁 치고 올라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끓는 점이라고도 하고 변곡점. 근데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되세요. 이거는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도 처음부터 잘 되고 뭐 이렇게 막 딱 확 터지는 거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아주 적은 아주 희박하고요. 뭐든지 간에 이렇게 결과가 없고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면서 그 시기도 이기고 그 시기를 견디고서는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이제 성공이 되는 건데 카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끈기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감과 소통이 중요해요. 사실 저는 뭐냐면 글을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카페가 아니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도 되게 자주 들어가고 댓글 달고 게시글 쓰는 걸 좋아했고요. 그리고 저는 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뭐라 해야 되나 심리나 막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그 문체에 보면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공감하고 소통하는 걸 잘 해서 힘들지 않게 잘 그 시기를 견뎠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카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 남편이 뭐 이렇게 남편한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을 때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남편은 오히려 뭐 저를 탓하잖아요. 아, 네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러는데 카페에다 글을 올리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서로 욕해주죠. 남편 욕해주고 시어머니 욕해주고 뭐 이제 누구 다른 사람 욕해주고 그런 거에 서 위로받고 사람들이 되게 카페를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 동네 방앗간처럼 하루에도 10번, 20번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카페를 키우는데 약간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카페 게시글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이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뭐 그런 게 있다. 내 고민을 여기서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카페 키울 때 제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 올라와요. 어디 병원 몇 시에 문 열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달아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물어보면은
막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막 하는 거예요. 해서 왜 요새 그런 거 위성지도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위성지도 해갖고 거기에서 뭐 전화번호 물어보면 전화번호 간판에 나온 위성 사진 캡처해가지고 전화번호 갖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댓글 달아주고 막 그랬던 것 같고, 이 또 게시글과 댓글 쓰고 카페 회원 유입시키는데 약간의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카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그냥 혼자 하시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쉽게,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 이제 더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카페 강의 조금 들으시면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또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는 이제 브랜딩 블로그죠. 이제 제 강의하는 거 이런 거 올리고,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통해서 강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세컨드 블로그를 끼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켓도 하고 이제 다른 것도 또 하려고 지금 그거는 이제 다시 디자인해 갖고 지금 일일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익형 블로그가 있는데 지금 사실 블로그는 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수입은 미비한데 그래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 초반에 뭔가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생기잖아요. 네이버 아이디. 그래서 블로그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요. 블로그도 운영해 보시면은 뒤에 나오나 애드포스트, 그리고 이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블로그는 브랜딩 블로그와 수익형 블로그가 있어요. 브랜딩 블로그는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나를 브랜딩해서 거기에서 나의 강의를 판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나의 회사, 나의 상점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고요. 수익형 블로그는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도 달고 이제 홍보 글도 쓰고 대신 써주고 이제 그런 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또 이제 수익형 블로그로는 티스토리에다가는 이제 애드센스 이제 이런 것도 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가 있어요. 첫 번째,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를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브랜딩 블로그에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강의 있을 때만 쓰는데, 내가 이 강의가 있어 갖고 글을 쓰게 되면은 그날은 이 애드포스트 광고 수입이 하루에 7,000원에서 11,000원 이렇게 들어요. 하루에 그냥 글 쓴 날. 그 사람들이 제가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만약에 책 쓰기 강의를 한다 홍보를 했다면 그 애드포스트 밑에 책 쓰기 강의하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호기심이 그것도 클릭해서 보게 되니까 나한테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책 쓰기 강의할 때는 이제 그 특강할 때는 광고 수입이 11,000원인가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날 하루만.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 오늘 강의하는 거는 그 포스팅 했을 때는 애드포스트 수익이 7,000원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광고 수익이 생기고요. 이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것도 있거든요. 티스토리를 운영을 해요. 티스토리는 조금 더, 네이버 블로그는 저품질도 가고 되게 민감하잖아요. 로직에 민감하고. 그런데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외부 링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가 있거든요. 애드센스 광고를 달면 달러 수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요새 잘 안 해가지고 지금 뭐 16달러인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템핑이나 이런데 제휴 마케팅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광고 글 써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여기다가 애드센스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형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돈이 두 개가 들어와요. 애드센스 광고가 붙어서 들어오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 제휴 마케팅 제휴 수익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그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단이나 리뷰 작성, 기자단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맛집 글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세종 맛집, 청주 맛집 이런 글을 썼더니 그런 업체에서 이제 그 와서 먹고 글을 써달라는 그런 게 쪽지나 안부글이나 이런 댓글로 많이 달려요. 왜냐하면 그 맛집을 통해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쓴 글이 이제 상위 노출이 되니까 그 업체에서 보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돈을 받지는 않아요. 체험단은. 미용실. 저는 미용실 갈 때 제 머리가 좀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갖고 되게 비싸거든요. 뭐 20만 원, 30만 원 막 그렇게 하는데 미용실에서도 와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뭐 최소 뭐 10만 원, 15만 원은 이제 제가 세이브가 되는 생활비가. 그리고 이제 마사지 샵. 마사지 샵에서도 와서 체험하고 리뷰를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마사지 한번 받고 이제 그 리뷰 써주고 이런 걸로도 이제 생활비를 절약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쏠쏠해요 하시는 분들 많이 하면서 생활비 절약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단은 이건 돈 받고 해주는 건데 블로그 조금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거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로직이나 키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그 업체에 휘둘리지 않고 내 거기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갖고 나의 주관을 내 블로그 운영 규정에 맞춰 갖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글을 쓰게 되면은 이것도 그 키워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위 노출되는 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5,000원에서 뭐 2만 원, 3만 원, 비싸면 막 20만 원까지도 해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20만 원 주고 블로그 글 쓰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꽤 벌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 업체 상위 노출에 너무 신경을 쓰고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줬더니 20만 원이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해줬더니 그게 이제 저품질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잘 운영해 그러면 블로그 관리 대행도 할 수 있어요. 저 이것도 해봤었거든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블로그 관리 대행도 했었어요. 3달 계약을 해서 300만 원 받고서는 딱 이제 그걸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큰몸 같은데 저는 이제 아는 지인 동네에서는 이제 아는 지인 거를 이제 제가 관리 대행을 했었던 거고 이제 만약에 난 블로그를 좀 할 줄 알아 그러면은 큰몸 같은데 이제 내가 등록을 하면 돼요. 블로그 관리 대행해 드립니다 하고서는 내가 이제 그걸로 등록을 하면은 이제 업체에서 문의가 오게 되면 뭐 이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물론 그 상품 설명에 쓰는 거죠. 블로그 주 몇 회, 포스팅 주 몇 회, 월 몇 회, 일주일에 2개, 월에 몇 개 하게 되면은 뭐 얼마다라고 이제 해놓고서는 관리 대행을 하면서도 돈을 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블로그 마켓이 있어요. 블로그 마켓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블로그 통해서 사람들이 뭐 옷을 팔고 뭐 신발을 팔고 그 먹는 것도 팔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했던 거고 최근에는 이 블로그 마켓이랑 거기다 네이버 페이가 연동이 됐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마켓을 키우려고 네이버 페이 연동까지 줘가지고 이제 3월인가 4월부터 이게 정식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서 어차피 내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은 나랑 제 브랜딩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나랑 이렇게 타겟이 맞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저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카페나 책 쓰기 블로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한테 그러니까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책 인쇄 수익은 뭐 평균 10%예요. 10,000원짜리 책 팔면 1,000원이 나한테 인쇄 수익이 떨어지는 건데 내가 그거를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뭐 10,000원, 20,000원, 그 자청 같은 경우는 그 전자책을 파는데 29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유명하고 그 책에 많은 가치를 담고 있다 생각하면 이 가치는 전자책은 그냥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세가 아니고 10,000원, 20,000원 파는 거 다 나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내는 것보다 내가 팔 능력만 되면은 전자책을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블로그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그 책 서점처럼 만들어 놓고 판매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건물주 4번째, 이건 인스타그램. 저 인스타그램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회원수도 사실 이거 별로 없어요. 1,400, 지금 1,500명 넘어갔거든요. 혹시 이거 강의 지금 들으시는 분들 30명 되시는데, 이거 서인 좋아, 이거 치셔가지고, 저 팔로워 해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성격도 되게 급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안 좋아하고 나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를 브랜딩 하기 위해서. 이제 1인 기업가 엔잡너 온라인 건물주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 기업가가 아니고 브랜딩 블로그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가정주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일상글 올리고 먹는 거 올리고 여행 다니는 거 올리고 해서 인스타그램 마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아까 블로그 통해서 체험단 이런 거 가서 맛집 가서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글도 되게 길게 정성껏 키워드 넣고 많이 써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사진 뭐 몇 장 그리고 글도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체험단을 한다고 했을 때 블로그보다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려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조금 늘려놔야 되고 여기에 컨셉을 지금 저는 강의하는 컨셉만 했지만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체험단을 할 거야. 근데 뭐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맛집 갔던 그런 포스팅을 많이 피드를 많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거 만약에 호텔 같은 거 다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호텔 같은 거 그런 거 하시게 되면 호텔에서 연락도 오고 막 그래요. 아니면 그런 대행사 같은 데서 해달라고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컨셉을 정해서 운영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마케트 할 수 있고 체험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키우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수익화할 때 팔로워 수가 많아야 수익이 창출된다. 그래서 나는 회원수 몇 명 없는데 이거 언제 팔로워 수 몇 명 없는데 언제 해갖고 수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회원수 몇백 명이어도 내가 소통하는 찐팬이 많으면은요, 그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쓴 게 이게 너무 좋아. 물건을 샀는데 화장품을 샀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이거 인생템이다라고 하고 막 그 광고를 이거 인생템 해서 막 하고 화장하는 거 막 해서 피부 좋아진 거 막 이런 거 해서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내 구독자 나랑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디서 샀냐고, 그거 무슨 브랜드냐고, 얼마냐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내가 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업체에다 소싱을 하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이렇게 뒤에 그 뭐래 판매원, 제조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연락을 해가지고 나 이거 한번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데는 거의 그냥 오케이 하거든요. 그럼 조건 해가지고 이제 회원 수가 구독자 수가 별로 없어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준다고. 그래서 이거 사게 되면 후회 안 한다고 하면은 우선 처음에는 지인들이 사주게 되는 거죠. 지인들이 사주게 되고 또 거기서 이벤트 하거나 또 지인이 또 소개해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점차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적은 수에서도 소통하는 찐팬이 많으면은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고 인스타 마켓도 가능하고요. 근데 회원수 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돼도 거기에 그냥 허수인 팬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팔로워 늘리기 그런 품앗이 작업해서 이렇게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는 그런 사람들이면은 회원수가 많아도 그게 수익화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찐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을 키워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세요. 6개월에 5,000명, 1년에 10,000명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뒤에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SNS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사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한 최소 6개월 동안 내가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이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우리가 뭐 월세가 매달 들어온다, 디지털 노마드다, 뭐 여행 다니면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는 노가다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해보시고 이거를 지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를 목표를 나 이번 달에 몇 명 목표 우선 하루부터 나 하루에 팔로워 수 몇 명 늘릴 거야.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고서는요. 그걸 늘리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하고서는 나중에 그 성과를 보는 거예요. 100명 늘린다고 했는데 막 실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0명이 딱 됐어. 근데 성과를 보니까 내가 100명을 팔로우를 막 했는데 들어온 거, 마파리에서 들어온 거는 50명이야. 그럼 50명 오케이. 내일은 70명 도전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그게 게임처럼 재밌고 즐거워요. 저는
카페를 키울 때 그렇게 했었어요. 카페를 키울 때 하루 몇 명 들어오는 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엑셀에다가 날짜를 썼었어요. 날짜를 딱 쓰고요. 엑셀에다가 1일부터 30일까지 날짜를 써놓고 그 옆에다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 경쟁 카페 있잖아요. 경쟁 카페 회원수를 딱 쓰고요. 그 옆에다가 내 카페 회원수를 쓰고 그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 격차가 1000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0명. 그러면 내일은 그 카페 회원수 써봐요. 그리고 내 카페 회원수. 1000명에서 900명으로 회원수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1000명이었던 게 갭이 점차 뭐 900, 800, 700 이렇게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0이 되고 그거를 내가 플러스해서 딱 치고 나갈 때 그때 정말 희열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회원수 몇 명 늘리는 거, 하루에 10명 늘리는 거 목표 세웠는데 오늘 20명 들어왔네? 그러면 그날 너무 기뻐요. 그리고 10명 늘리는 거 목표했는데 오늘 5명 들어왔네? 그러면 오늘 5명이 부족하구나. 내일은 2배로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내일 20명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 기록하면서 성과를 측정해 가면서 그리고 그 잘못된 거를 고쳐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할 때 되게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건물주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거 유튜브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했던 건 다 그냥 제가 너무 예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X라고 생각을 해갖고 다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최근에 만든 거 지금 구독자 91명이에요. 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카페 키우는 거, 제 유튜브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미라클 마케팅에서 전력적으로 이제 그 팀, 아이러브 유튜브라고 그거를 키우고 있어서 거기에다 동영상 올리느냐고 제 거는 사실 소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 거 이거 승부 언니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 이렇게 올립니다. 뭐 블로그 상위 노출, 뭐 온라인 건물주 이런 거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노하우를 찍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아이러브 유튜브라고 치셔가지고 채널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 키우는 거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도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 올리고 있고 팀으로 키우는 거라서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유튜브 노하우를 거기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 그럼 그거 구독하시고 거기에서 뭐 상위 노출 뭐 이렇게 블로그 동영상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전략 이런 거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거 보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내는 거예요. 출판하기. 이게 퍼스널 브랜딩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 좋은 방법이고 사실 저도 그 전에도 강의를 하긴 했었어요. 블로그 강의하고 스마트 스토어 강의하고 그러는데 제가 브랜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 모으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뭐 이제 모집 공고 냈다가 안 하고서는 제가 그냥 취소하고 캔슬 시킨 적도 있었고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수 뭐 1명, 2명 뭐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을 내고 브랜딩 블로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가치라고 해야 되나? 똑같은 걸 강의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믿고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도 책으로 홍보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1인 기업가여서 나한테 강의를 하고 뭐 어디 출강을 하고 그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인쇄는 얼마 안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는 거는 이제 종이책이죠. 그래서 이 종이책은 사실 명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이제 상대방하고 미팅이 있을 때 이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말 적어갖고 만나서 좋은 인연이 돼서 반갑다. 이렇게 해서 사인해가지고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고 이 신뢰관계 구축이 달라져요. 그냥 이렇게 만나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하고 이거 딱 하면서 이제 사진도 한 방 딱 찍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내가 딱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다니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상대방 비즈니스 파트너한테도 되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책 이제 지금 이제 3세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3세 찍는데 사실 이 책 처음에 초보분들이 출간하기는 되게 어려우세요. 어려워서 출판사에서도 그래서 책이 잘 안 팔리니까 이제 그런 거더라고. 손해보는 사업은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증명이 된 그런 책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투고를 했을 때 연락 온 데가 없었어요. 연락 온 데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맘카페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맘카페로 그 출판사에서 출판사 사장이 출간 기념회를 여기 세종에서 하는데 세종 영풍문고에서 하는데 내 카페에다가 홍보를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물론 오케이 했죠. 오케이 하고 거기다 이제 사족을 달아줘. 아 나도 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고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데 찾아갔어요. 그 출판기념회 그분 하는데 찾아가가지고 듣고서는 명함 주고서는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거 하고 있는데 책을 내고 싶다니까 보내래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조건을 제시하죠. 근데 저는 이제 더 유리하게 저한테 유리하게 이거 인세 12%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 하시는 분들은 8%에서 10% 정도 내세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는데 전 12% 받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작가한테 그러니까 책 주는 것도 거기에서 얼마 주겠다 그러는데 저는 더 달라 해갖고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출판사하고 작가하고 각각 의뢰 관계에서 의리인데 제가 맘카페가 있고 이제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제가 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저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브랜딩을 해서 책을 내고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먼저 내 플랫폼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오늘 투고를 해가지고 어저께 투고를 그 책도 쓰지 않았어요. 세 꼭지 썼어요. 세 꼭지 썼는데 목차 만들고 그리고 그냥 출간 계획서 써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응을 보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그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 카페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투고한 데 중에 또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카페, 유명한 출판사 2군데에서 이제 저한테 당신의 교육 카페에 우리가 이 책을 출간하는데 홍보해도 되냐고 문의가 왔어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물론 오케이 했죠. 그러니까 물론 나는 돈을 받고 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게시판에다 그냥 올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케이를 해갖고 이제 그 관계를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다른 데 투고를 하면서 메이저 출판사 10개 투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한테가도 얼마 전에 나한테 이런 거 홍보 제의를 했던 나 무슨 카페 운영자다. 그리고 나는 그 교육 카페뿐만이 아니라 더 큰 맘카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책을 낸 출간 작가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기회가 된다면은 이거를 살펴보고 이제 당신 그 출판사에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무슨 일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책을 내든 사업을 하든 할 때 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이책을 쓰는 거는 A4 용지 100장 써야 되거든요. A4 용지 100장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출판사에서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자기들 완전 유명한 작가가 아니면 돈을 조금 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돈을 내서 하고서는 그걸 책으로 받거든요. 책으로 받는데 이제 일단 돈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많이 시간도 들어가고. 근데 이거 전자책으로 내게 되면은 요새 전자책도 굉장히 핫하죠. 전자책으로 내게 되면 더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이 종이책은 A4 용지 100장 정도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20장만 써도 내가 전자책으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런 표지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출간되는 종이책처럼. 그래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예스24나 교부24, 뭐 리디북스 이런 데서 전자책으로 판매되게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가지고 내 블로그나 이런 데
아까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제 사진 이렇게 해놓고 제 책 넣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자책으로 A4용지 20장만 쓰면 되니까 해서 전자책으로 발행을 하시고 이렇게 브랜딩 블로그 같은 데를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이렇게 책의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뭐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거다 출간 작가다 그리고 이런 책을 썼다 그러면은 전문가로 딱 포지셔닝이 돼갖고 지원금 받는 데도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거든요. 그 사장의 자질, 그 능력 이런 것도 거기에 이렇게 정부 지원금 받을 때 그 점수 항목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출간 작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게 되니까 만약에 나는 글도 잘 못 쓰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책 쓰기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쉽게 낼 수 있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PDF 요거 같은 경우는 코딩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PDF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로 문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워드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PDF로 바꾸면 되는 거죠. 해서 PDF 같은 경우는 크몽에다 올려놓고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내 블로그 이웃이 많아. 그러면 내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팔아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도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팔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PDF를 통해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도전해야 되는 거는 이제 건물주로 도전해야 되는 거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인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사실. 많이는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책 세 달에 한 번씩 인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책을 내서 세 달 됐을 때 첫 출간하고 세 달 됐을 때 15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 뒤로는 세 달에 한 번씩 뭐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뭐 이제 아니면 26만 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30에서 40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책을 만약에 종이책이든 이런 거를 뭐 10권 냈다 그러면은 이게 로테이션 돼갖고 돈 안 들어오는 달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전자책 같은 경우는 더 그 비율이 높아요. 종이책보다 인쇄나 이런 게 이건 인세가 아니고 그냥 판매 비율을 스스로 떼고 받는 거니까 더 많이 받아요. 전자책도 많이 팔리게 되면 수익이 꽤 큰 수익이 됩니다. PDF 같은 경우도 크몬 같은데 아니면 올려놓고 파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책으로 하셔도 되고 전자책 출간하기는 뉴페이퍼나 우선 목차를 잡고선요.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책, 요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이런 거 할 때 내가 책을 쓰는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내가 쓰고 싶은 주제의 그런 책이 아니라 뭐 에세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내 자서전이나 막 이런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그것도 쓰시면 좋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책보다는 이제 돈이 되는 책을 쓰셔야 돼요. 돈 되는 책. 그리고 고객들이 돈을 주고 사볼 만한 책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미리 기획을 잘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목 잘 뽑으셔야 되고 목차만 보고 사람들이 책 살 때 목차부터 보잖아요. 목차 딱 보고 읽을 만한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니까 목차를 잘 뽑아야 되고 키워드가 들어가게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끌어들일 수 있게 목차를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뉴페이퍼나 북극고 이런 데가 이제 전자책 만들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원 가입하고 돈도 들잖아요.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딩하는 거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전자책 출간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는 이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PDF 전자책은 재능 공유 플랫폼 크몽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 재능 공유 플랫폼 오투잡도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크몽이 제일 이게 활용도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SNS 채널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다.
뭐 인쇄는 뭐 10% 이렇게 저렴하다. 책 한 권 팔려봤자 뭐 1,000원, 1,500원 뭐 이렇게 받는데 PDF 전자책은 한 권 팔리면 10,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을 잘 팔린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주제를 잘 팔리는 주제로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 디자인 있잖아요. 앞에 표지 디자인도 그 표지 디자인할 수 있는 그 DIY 북커버스 뭐 이런 목어 카페가 있거든요. 북 표지 디자인하는 카페가 거기에서 전문가처럼 잘 만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내 거를 사주겠죠. 하고 이런 책을 내게 되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익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강연이나 세미나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9월 달에 강의가 잡힌 거예요. 7월 23일 온 건데 이제 그 서울의 어떤 도서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2시간 강의하는데 작가비 50만 원인 거죠. 50만 원인데 괜찮냐고. 근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이렇게 2시간 하면서 50만 원 받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책을 낸 작가라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강의 나갈 때도 이것보다 더 많이 받겠죠. 저걸로 나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책을 낸 작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강연비도 되게 크게 차이가 나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가서 녹화를 하고 온 건데 이것도 이제 강연비가 한 4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1시간 녹화하고 왔어요. 녹화 가서 1시간 찍고 왔는데 이제 강연비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책을 내게 되면은. 그리고 강연비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도 강의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SNS 채널을 하는데 열정, 끈기, 감사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강의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성과가 잘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다가 그 이 마인드에 따라서 되게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마인드에 따라서 이제 뭐를 어떤 걸 하세요 그러면은 금방 흔쾌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제가 하라고 한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정말 3개월이면 활성화가 되세요. 그리고 그랬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카페 키우고 할 때 뭐 이제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세요. 그럼 저 아이디 만들 수 없어요. 아이디 뭐 어떻게 아는 사람 없어갖고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뭘 하려면 다 안 된대. 그리고 게시글 쓰셔야 되세요. 그러면 저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게시글 쓸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SNS를 만들고 카페를 활성화시키고 막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은 정말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중도 포기했어요. 이렇게 무조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못한다 이런 마인드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PDCA를 그냥 PDCA라고 안 하고 그냥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P가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을 세우고요. 제가 한 달에 몇 명, 뭐 하루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 게시글 쓰고 회원 유입시키고 뭐 이런 거를 목표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체크.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잘못된 점이 뭔지 체크를 하고서는 그거를 다시 개선을 해서 다시 액션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PDCA를 계속 반복하셔야 되세요. 이게 되게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쉽고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요것만 잘하면은 비즈니스, SNS 키우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하시는 분들이 3%뭐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성과를 그걸 측정해 봐야하면. 그래서 이 PDCA를 꼭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P 플랜, D do, C는 체크, A는 액션.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해서 다시 개선한 거를 다시 적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우선 하나로 시작을 해갖고 그게 2개, 3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니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까지 이게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어야지 그래야 어디서 고객이 유입이 되고 어디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건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고객이 들어오는 통로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가 어렵지 그 하나를 성공시키면은 다른 거는 성공시키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SNS, 뭐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것도 이제 하나만 우선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 먼저 해놓고 서로 연결을 시켜서 키우면 되고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나 키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 키우는 거 그 원리를 알고 그 맛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연결된 거 2개, 3개는 키우기가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더 쉽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게 카페를 키우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저것도 카페 컨셉이 되겠네. 저기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 이게 계속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사업이 점차 정말 확장이 되고 내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 확장된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퍼뜨려야 되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러는 것도 사실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브랜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퍼뜨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막 이런 거에 다 퍼나르고 그리고 내 거에다가도 퍼나르지만 다른 사람 거에다가도 공유시킬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내가 다니면서 공유를 시켜 되고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고수들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퍼나르게 하는 게 정말 최고인 거죠. 그 바이럴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최고봉인 거고요. 그리고 우선 제일 작은 목표로는 1000명의 찐팬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제 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SNS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의 찐팬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되게 힘들잖아요. 이것만 하면은 정말 뭐 성공하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시스템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 미라클 모닝 저 들어가는 거 3개예요. 3개인데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가서 이제 줌만 켜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걸 이렇게 해놓으면서 저 옆에서 저 글을 쓰고 있어요. 글 쓰는 미라클 모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 속에 저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서로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SNS 활성화 방법, 사업의 성공 법칙 이거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있어. 아,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똑같은 얘기만 하지? 똑같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업 성공 법칙도 다 똑같아요. 왜 자기계발책 보죠.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죠. 마인드셋, 마인드가 중요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들 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거 퍼뜨리는 거 그리고 시스템 속에 나를 넣어서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 자기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서는 아, 저 사람 월에 1000만 원 보네. 사실 월에 1000만 원 더 이상을 벌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사실 이 백조가 우아하게 여기 물속에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발 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걸 달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인스타그램에서 셀럽들 있잖아요. 그 셀럽들이 뭐 맨날 호텔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그게 일이고요.
그게 일이어서 하고 그 사람들은 낮에는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콘텐츠로 만들고 밤에 자기가 밤잠을 안 자고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사진 찍은 거 보정하고 그 고객들 자기 팔로워 구독자들 다니면서 다 댓글 달아주고 그 관계 만들어 놓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동경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시기를 오랜 시기를 거쳐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카페 여러 개 운영하면서 수익을 그렇게 창출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최근 몇 년 동안 밤 12시 전에 잠을 잡은 적이 없고요. 왜냐면 제가 카페를 키울 때는 이제 상대방 그 경쟁 카페 운영자가 이제 잠들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제 제 카페 그 시간에 밤에 그래서 그분들이 잠들면 제 카페를 홍보를 했고 제 카페가 활성화가 된 다음에는 밤에 그 홍보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 카페에 올라오는 홍보글을 제가 지우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잤던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도 중간중간 잠이 깨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그 광고글 되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거 이렇게 삭제해주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돼서 겉으로는 뭐 일 안 하고 뭐 매달 월세가 뭐 700만 원, 1000만 원 들어온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밤에 밤잠 안 자고 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제가 사업을 성공한 것도 이 마케팅 때문이고 사업을 실패한 것도 이 마케팅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에 그리고 이제 1인 기업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브랜딩을 하고 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마케팅을 배우고서는 이걸 도전을 하셔야 되세요. 마케팅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하다가 그 지쳐서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라지게 돼요. 우리 눈에 속에서 안 보여요. 아, 저분 한동안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안 보이네. 그게 이렇게 하다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블로그 마케팅, 지식인 마케팅, 뭐 이런 거, 카페 침투 마케팅, 이런 거 하면서 마케팅을 계속 배웠었고요. 그게 벌써 10년 훨씬 넘었죠. 그래서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자기 개발비로 한 달에 뭐 2, 300원 쓰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있고, 뭐, 온라인 강의도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지금 은 이제 별로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 티핑 포인트, 변곡점이 왔을 때 탁 치고 올라가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그 카페를 망하고서는 4억의 투자금을 날렸을 때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나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서는 아, 책 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그거를 반대를 안 하고서는 1000만 원을 줬어요. 책 쓰는 거 배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카페를 배우고 막 할 때도 뭐 이제 3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거거든요. 제 스폰서가 되어줬던 거고요. 이제 사실 그게 그렇게 몇 억을 날린 그 시점에서 그만한 돈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하고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남편한테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